이런 발표할 때는 공교부터 고순도 산소를 생산하기 위한 PFAS의 문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먼저 본 연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산소 PFAS 목적의 한계 순도에게는 95% 이상의 고순도 산소를 생산한다 동시에 다음과 같이 목적에 따라서 세 가지 순도의 산소를 생산하는 목적을 합니다. 먼저 산소 부하자가 공정에서 질소 구성물의 함량을 1% 이하로 낮춰 약 97% 산소를 생산하는 목적을 하며 또한 다음과 같은 웰빙의 핵심 그리고 플라즈마 등등의 쓰이고 있는 99% 순도의 산소를 생산하는 목적을 하며 마지막으로 반도체 공정에서 없는 기준 산소 순도 유지 99.8% 순도의 산소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흡착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은 흡착 구멍성 결과 생활물질 공정이 저울에서 700대의 경우 질소가 단합차식을 작용하며 산소 아르곤이 서로 간의 비교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흡착식을 작용합니다. 또한 CAF의 경우에는 느끼하게 흡착하면까지도 흡착질들 안에 생명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다음과 같이 흡착수의 영향을 발생하는 결과 지오메트 CF의 경우에는 흡착질들 안에 속도비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나 CF의 경우에는 산소의 흡착 소감보다 질소 및 아르곤의 흡착 소감 확률이 약 2번 정도 높은 것과 CMS에서 산소가 반응차식 그리고 질소와 아르곤이 흡착질로 적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생활물질을 이용하여 약 90% 이상의 산소를 생산했고 그리고 CMS를 이용한 흡착 브레이커를 이용하여 질소의 아르곤 구성물을 존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한 고순도 산소 생성 물질에 화장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미국의 BOC, 프로필로물에 일본의 스윈도, 페이사 등에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필리오모 공정의 이해를 볼 수 있듯이 메탈이나 알파으로 구성된 단순한 분리미 정제 공정의 연결을 통하여 산소를 생산하게 되고 약 99.7% 정도의 산소를 생산 시 루비들이 약 25% 이하로 급격히 감소하며 추가적인 정제 기술이나 에너지 비용이 장치의 증가에 의하여 현재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선행 연구로서 먼저 산소 정제를 위한 PFAS 공정을 먼저 개발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산소가 가속차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압과 흡착 단계 이후에 간압 단계에서 흡착 단계에 농축되어 있는 산소를 생산하게 되는데 더 고순도의 산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제품을 더 펄션하기 위한 2단계의 간압 단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공정의 경우는 첫 번째 공정의 첫 번째 간압 단계 대신 압력 증가 단계를 도입하여 고순도뿐만 아니라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답변된 정제 공정과 기존의 분리 공정의 연구를 엮어들어가여 다음과 같이 3탑식으로 운전되는 PFAS 공정을 제안하는데요. 기본 원리는 2탑으로 구성되는 VHA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제어라이트 공정을 통하여 90에서 95% 사이의 산소를 생산하게 되며 이를 CMS 정제법을 통하여 같은 것으로서 고순도를 생산하게 되며 또한 필요한 것은 CMS의 불순으로 생산되는 약 60에서 93%의 산소가 생활물질 공정으로 뺐을 때요 정제를 뿐만 아니라 유지를 통하여 상상시킬 수 있는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흡착 공정 목표를 위한 가본 모습입니다. 특히 흡착 속도의 경우 제로가스를 이용하는 소형물질 공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LDH를 사용하지만 CMS를 이용하는
흡착 속도방제, 안면기 농도 개선을 고려한 세 가지의 모델을 제안하는데요. 네 번째 모델이고 기존의 스트럭처럴 디퓨전 모델을 모디파이하여 강화시킨 모델로서 그 결과를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그림으로서 제로라이트의 경우에는 앞면에 따른 흡착 속도방제의 유연성은 보이지 않겠지만 시행학교의 경우 앞면의 기초에 따라 흡착 속도방제가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한 제한된 네 번째 모델의 경우 시험 중에 가장 잘 세팅하고 있었음을 또한 확인하십니다. 탄소 정제를 위한 PS의 구성과 그리고 탄소 정화, 공기 분리와 탄소 정제가 동시에 행해되는 PDA 구성의 정치입니다. 각 흡착제와 흡착물의 표현을 나타낸 케이스. 먼저 공기력도 직접적으로 고순도 산소를 생산하기 위한 PDA의 문제의 경우 건조 공기를 가정해 질소 산소가 산소와 산화물이 생산되었으며 산소 정제를 위한 PDA의 경우 평물 공정의 제품으로서 가정된 다음과 같이 질소 불순물의 함량을 달리한 PDA의 산화물과 공급률을 표현되었습니다. 질소 불순물의 함량에 따라 노원나이트로젠, 하이어나이트로젠으로 조직으로 스테이가 분류되었습니다. 먼저 산소 정제를 위한 페이스 문제에 들어가서 제한된 두 개의 대전의 이유 목표로 하는 노나이트로젠 비율을 사용하실 경우 제한된 두 개의 대전의 경우에서부터 목표로 하는 9.3% 이상의 산소를 생산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슨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장합 단계에서 흡착 단계 이후 기사에 존재하는 급수물들이 57시간의 흐름으로 정지되기 때문에 이어지는 두 번째 강화 단계에서 고순도 산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다음 주의 결과를 보여줬듯이 압력 선도가를 도입한 두 번째 분종의 경우 99.8% 정도 고순도와 함께 80% 이상은 고순도를 얻을 수 있고 제한된 네 번째 모델의 경우 순동이 그리고 생산성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확인하는 노나이트로젠 피드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공급 및 질소 불순물의 함량이 증가에 따른 순동이 필수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순도의 경우 공급 및 질소 불순물의 함량이 증가하고 어떻게 감소하지만 현실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감압 단계에서의 생산물의 양에 비하여 증가하는 질소 불순물의 함량은 미미하게 되므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도 비슷한 시간을 생각했는데요.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특이한 것은 불순물의 함량의 증가에 따른 순도의 감소폭이 더 작은 것 같은데 이것은 안전 성분과 관계가 도입하기 위하여 함량의 재생능과 정제 등도 증가할 수 있도록 하여줍니다. 다음은 파라이스로서 여러 가지 운전소의 영역을 살펴보는데 먼저 노원 나이트로젠에 대하여 질소의 1% 함량이 있는 노원 나이트로젠의 경우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으나 흡착시간의 증가에 따라 정제능이 증가하기 위하여 탄소 순도는 증가하나 생산 단계가 아닌 정제 단계로 존재하는 흡착 단계 시간의 기억일수도 필수에 있기 때문에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속도 분리 운동의 경우 흡착 안정이 순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러나 흡착 단계 이후에 강압 단계에서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때문에 필수율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공급이라는 경우 흡착 단계 시간의 영향과 비슷하게 공급량의 증가에 따라 순도는
계속 증가하고 그들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수를 소량하고 있는 오버라이트의 필드의 밸류를 기초로 지수를 하얀 쪽의 필드의 밸류를 따라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흡착 시간의 증가와 공동기량의 증가에 따라서 기본 베이스 요구에서 약 97.3% 정도였던 산소 순도가 약 99%까지 상승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제구조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제로라이트 부분과 시행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다음과 같은 PVP의 개념을 제안하는데 먼저 97% 정도의 산소를 생산하기 위한 PVP의 개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다음 경우는 상당히 아니죠. 남녀 공사를 제안하는 게 있어서 제로라이트의 추천 단계의 대출이 시행착에 다음을 추천을 위해서 사용되며 또한 이후 4일 단계의 정확성을 통하여 산소를 생산됩니다. 또한 흡착 단계에서 최근의 흡착 단계에서의 대출이 제로라이트로 획득되는 게 아니라 전제품뿐만 아니라 제로라이트가 불리는까지 동시에 성공시킬 수 있는 다음을 생산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약 96.8% 정도의 산소를 공개로서 약 96.8% 정도의 산소를 생산하며 특히 질소 교통을 하면 약 5,000ppm에 대한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란 색소로서 생산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온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제로라이트의 흡착 시간을 40초로 조정한 후 이와 관련된 시행착의 가압과 흡착 시간 조절과 시행착의 경우 짧은 가압 시간과 긴 흡착 시간의 조절과 순도를 더욱 97% 이상으로 상승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9% 이상의 순도의 산소를 생산하기 위한 PVP의 개념으로서 같은 더 고순도의 산소를 생산하기 위하여 앞에 정제온도에서 제시된 부담의 정확성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제력을 높임과 동시에 첫 번째 정확성비와 시행착의 첫 번째 정확성비와 첫 단계를 통해서 두 번 제로라이트 팩트리로 불리는 수만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98.8% 순도의 산소를 생산하게 되고 질소 물승도의 함량은 수십에서 수백 ppm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목표는 99% 이상의 산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옆에서 마찬가지로 시행착의 가압과 흡착 시간을 조절하는 것과 스스로를 약간 낮춰주면 99% 이상, 99.2% 정도의 산소를 공기로부터 생산해야 됩니다. 일반 VAT의 운동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두 개의 운동을 비교하는 것과 순도는 95% 이상, 일반 VAT 운동에서 92.5%의 순도가 이런 것 같이 제한된 분들에 따라 97.4, 90.2로 증가하거나 세조의 방법을 보지 않고 또한 정제운동의 추가인에 가장 우려되는 것이 생산성의 감소입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분들의 경우 첫 번째 PVT 운동의 경우 일반 PVT 운동들이 70% 그리고 두 번째 운동의 경우 50%의 그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소 정제에 대한 PVT의 경우 질소 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나이크 PVT와 소량함의 노원 안전의 PVT의 경우 99.8% 정도의 산소를 생산할 수 있었고 하얀 안전의 PVT의 경우는 99% 이상의 산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 규기와 산소 정제가 동시에 행해지는 같은 일이 안에서 동시에 행해지는 PVT의 경우 그 목적에 따라 97에서 99% 수준의 산소를 생산할 수 있으며 두 단계의 팩트가
강화점을 도입하고 있나요? 정제는뿐만 아니라 위는 또한 같이 되게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4개, 6개의 대표적인 기존 미국의 1번부터 대표적인 대하여 본 연구의 경우 3사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리 그리고 매너시프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기계의 대전에 비하여 높은 재생률, 300% 이상의 높은 재생률과 낮은 수상률로 인하여 컴퓨터의 유증 펌프의 라이징 가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